대기업이 감기에 걸리면 중소기업은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10,000명이 3,000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IMF 때도 잘 이겨냈거든요.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 소멸을 막고 산업 재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산단의 경기하고 직결되어 있는 데가 이 거리입니다. 여수 산단이 잘 되는 일만이 우리 지역 경제가 살 길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수산단은 1970년대 국가주도형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생산액은 연간 약 90조 원, 입주기업은 약 300여 개에 달합니다. 전국 석유화학 수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 중심지입니다. 이랬던 여수산단이 지금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중동의 생산 설비 대규모 확충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글로벌 수요가 침체된 데다 환경 이슈까지 겹친 탓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직접 가봤습니다. 여수산단의 중심지입니다. 하늘 높게 치솟은 탑 같은 건축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탑이 아니라 굴뚝입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제품 특성상 거의 24시간 내내 수증기 등이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굴뚝 중 단 한 곳에서만 기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들은 천막만 덮인 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100명이 넘던 직원은 이젠 유지를 위해 최소한인 10여 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만 이런 게 아닙니다. 특히 새로 공장을 짓는 플랜트 사업 등은 거의 올스톱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00명 정도가 일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하는 인원들은 3,000명 정도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줄어들다 보면 한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냐.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또 돈을 벌어서 얘들 학업도 좀 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박탈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배운 기술을 활용해야 하니 다른 지역으로 가서라도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기업이 흔들리니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은 지역을 떠나고 전형적인 지역 소멸의 악순환입니다.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50대예요. 업종 전환에서 대리 기사로도 가지고 계시는데 여수가 대리 기사도 안 돼요. 전국 각지에 플랜트 쪽 업종이나 철 구조물 제작하는 업종으로 대략 한 500명 정도가 가 있지 않을까. 거제도가 예전에 죽음의 도시라고 조선소 경기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여수 산단의 위기가 제2의 거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은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산단입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공생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더 크게 흔들리는 게 바로 이런 중소기업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지금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었다고 얘기한 1997년에 IMF도 있었고 2007년, 8년 금융위기 및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20-30% 정도 밖에 되지 않나. 70-80%가 매출이 줄었다라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의존 산업 구조를 꼽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대기업 집중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지역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글로벌 위기로 대기업이 흔들리자 중소기업들은 더 크게 휘청이게 됐습니다.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여수는 대기업 위주의 서비스 업종이 많다 보니 대기업이 위축이 되면은 중소기업은 자연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구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협력업체는 아주 휘청이 난 건데 이들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근로자입니다. 협력업체가 휘청이면 현장 근로자는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수준이 됩니다. 경제 침체의 충격파는 현장과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2억 원에 구입한 굴착기입니다. 대출만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단 8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니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도 쓰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지 비용이 나가니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겹치고 또 겹칩니다. 건설사들이 계속 부도가 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에 대한 체불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체중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수에 지금 장비가 굴착기만 해도 한 800여 대가 됩니다. 해봐야 20% 정도, 30% 정도 일감 나눠먹기입니다. 일이 너무 줄고 속기 말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 전국으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산 장비를 헐값에 팔고 어렵게 딴 기술과 무관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장비가 너무 고가이고 매년 장비 때는 너무 오르고 저 장비 부품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장비를 팔 수 있지 않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렌트 쪽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전공이 없다 보니까 막노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현장 근로자가 위태로워지면 지역 경제도 주저앉습니다. 돈을 쓸 사람이 없으니 문을 여는 가게가 손에 꼽게 되는 겁니다. 지금 평일 점심시간입니다. 여수 산단 위기 전에는 북적이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있는 가게들도 대체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임대를 내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매일 꼭 해야 하는 게 식사입니다. 그래서 식당들을 둘러보면 지역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 자부심이 있는 여수에서 20년을 넘긴 한정식 집도 텅 비었습니다. 2층까지 꽉 들어차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하루에 몇 팀 정도만 와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한 200명 되고 할 수 있거든요.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바다 사업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예약이 깍깍 차서 받지를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2층은 주로 불을 꺼놓을 때가 많아요. 직원들도 그때는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한 3분의 1로 줄였고 전기세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모든 공과금도 다 너무 힘들고요. 여기도 역시 지금이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두렵다고 말합니다. IMF나 코로나는 견뎌내면 나아질 거란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것 같다는 겁니다. 금융위기는 전 국민이 합심해 이겨냈고 전염병은 치료제가 나왔지만 경제 침체는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근할 때 이 뒤에 쭉 그 소방서 뒤에랑 아주 번화가를 많이 지나가거든요. 여서동이랑.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제가 볼 때 저희 집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어요. 악순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죽으니 관광객까지 줄어듭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었던 숙소들이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은 저 호텔들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거리를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호텔이 매각이 돼가지고 레지던트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산단의 경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데가 이 거리입니다. 2년 전부터 여기가 암흑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바라는 건 오직 여수 산단의 부활입니다. 산단 경기가 좋아져야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는 폐업을 한 업소,
쉬어가라는 없어. 산단이 활성화되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또 살아야지만이 우리 여수 경기, 내수 경기도 또 같이 동반대에 살아나고 산단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여수와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들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수 산단을 살리기 위해 곳곳에서 노력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은 지난 5월부터 2년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알리고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리게 된 거죠. 시민들한테 알리게 됐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할 정도로 지금 여수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 1번은 생산 원가 절감이라고 말합니다.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원가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품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지원 없인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주요 기업들을 영업이익이 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닦아주지 않은 한 절대적인 다른 어떤 우리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을 작년만 해도 한 10.2%를 인상시켜버렸어요. 4년 동안 80% 인상시켰습니다. 생산원가를 낮추게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저는 이 기업들이 살아난다 생각을 해요. 제조업이 쇠퇴하고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동하면서 국내 산업 기반과 고용이 약화되는 산업 공동화 현상. 여수뿐만이 아니라 당진, 군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 충격파가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은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끓는 물 안에 개구리 같은 처지였는데 이제 그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감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면 금방 끓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다. 거기서 뛰쳐나올 마지막이다. 마지막 생존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새롭게 투자하고 육성하는 안목이 절실합니다. 반도체 수요에 발맞춘 팹리스 증축, 미국 안보와 연결되는 산업 강화, 금융개혁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문제는 의지,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현실 진짜 어려요. 그 현실을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없어요. 노동자들도 반대할 수 있고 기업들도 당장의 기득권 반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설득할 수 있어요. 최선의 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고통들을 분담하고 참아내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 노조, 기업 설득을 정부가 하는 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설득하고 협력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프팅 지방시대. 여수 산단은 대기업 중심 산단입니다.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IMF 같은 금융위기도 상대적으로 무난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로 대기업이 흔들리는 지금 그 후유증이 몰아닥쳤습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있는 지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시가 그런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 탈바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타임을 놓치면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어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어떤 늪으로 빠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빨리 그래야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